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취업이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렇게 되면서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행하고 있는 챌린지요? 예, 어떤 게 예전에 뭐 10,000원의 행복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비슷한 건데요. 네. 바로 이 무지출 챌린지입니다. 아예 지출을 하지 않는. 네, 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하루를 지내자는 겁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이 뜨고 있는데 바로 이 이름 참 웃기죠. 거지방이라 불리는 익명 커뮤니티 공간에서 자신의 소비를 공개하고 서로 절약하자고 북돋아 주는 건데요. 불황 속 청년들에게 인기라는 이 거지방을 통해서 MZ세대의 현주소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것처럼 그 채팅방의 이름 자체를 하필이면 거지방이라고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 거지방이라 이름은요. 네. 극도의 절약을 해서 거지처럼 산다. 이런 의도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현재 오픈 채팅에서 수백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와. 뭐 사실 방마다 세부 규칙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기본 규칙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정해두고 지출 내용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지출하기보단 그 전에 한번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돈을 쓰기 전 허락을 받거나 돈을 쓰고 난 후엔 합리적인 지출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막 서로 잔소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커피숍에서 커피에 케이크까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출 내용을 공개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하신 내용을 글로 올렸다면요. 네. 곧장 바로 이건 사치다 이런 반응과 오, 함께 혼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냥 물을 마시면 되지 않냐. 네, 이런 반응이 이제 올라오는 오. 겁니다. 네, 이렇게 따끔한 조언이 이루어지는 건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택시를 타려고 한다는 말이면 바로 튼튼한 두 다리로 걷자라며 이런 재미있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지방에선 가장 지출이 큰 누리꾼에게 반성문 작성 등 벌칙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 또 이렇게 거지방의 접속자들의 지출이 늘어나면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복명복창이 진행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복창하세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거지왕께서 외치면 다들 이제 함께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룰이 있는 이런 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일단 이렇게 들었을 땐 너무 재밌는데요. 이렇게 소비를 할 때마다 따끔한 질책을 받다 보면 좀 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당근도 준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거냐면 이제 아낀 내용을 보여주면 칭찬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차를 얻어 타서 택시비를 아꼈다. 그래서 6,000원을 벌었다 이런다면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죠. 또 그리고 돈 주고 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절약 방법도 공유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그립톡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종이로 대체해서 거치대를 만드는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절약을 재치 있게 강권하면서 일종의 놀이문화까지 된 모습입니다. 와, 진짜 이렇게 들었을 때는 너무 재밌네요, 일단. 그쵸. 이렇게 남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MZ세 청년층들이 이렇게 스스로 거지방에 푹 빠져 있는 것,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남들에게 알리고 심지어 꾸준까지 듣냐? 이건 무슨 경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활동을 통해서 나만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이런 공감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신의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켜서 서로 애환을 나누며 소풀이방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여러 명에게 이 소비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없던 절약 정신도 생긴다고 하는 그런 후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효과도 찾고 또 재미도 찾는 뭐 역시 좀 해학의 민족입니다. 이른바 거지방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젊은이들에게 놀이방도 되고 뭐 쉼터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 절약이라는 게 나 혼자 하려 그러면 좀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아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 혼자 아끼려면 작아지고 남들의 더 나은 주머니 사정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함께하면서 서로 이제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루하고 어려운 절약에 익명, 실시간, 소통 등 MZ세대만의 흥미 요소를 넣어서 새로운 유형의 재미있는 가계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지방의 청년들이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경제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이런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난달 양질의 일자리를 구한 청년이 지난해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을 구한 청년은 2만 명 넘게 늘어났고요. 유독 청년층에서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요. 청년층 취업자가 5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덩달아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만 열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갑 사정도 마찬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고 또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연체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층에서 취약차주가 모두 46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중 채무자라는 건 그만큼 기본적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게다가 요즘 같은 고금리에는 제때제때 빚을 갚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 가운데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나 소득 수준이 하위 30%인 저소득자들을 취약차주로 분류했는데요. 취약차주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특히 이런 고금리 시기에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취약차주는 126만 명으로 이 가운데 청년층 비율이 36.5%나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전체 취약차주 증가수가 6만 명임을 고려하면 4만 명인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 증가가 특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청년들의 처한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어쩌면 청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지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지 이런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반대였죠. 파이어족, 욜로. 맞아요. 네, 이런 용어가 유행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각종 명품과 사치품을 소비하는 이런 이름에서 지금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고통지수의 경우 15세에서 29세 연령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가장 높다를 통계를 보면 이 거지방의 인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식당을 가보면 보통 이제 1인 1메뉴 시켜주세요. 이렇게 돼 그렇죠. 있죠. 예. 그런데 혹시 0.5인분도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오,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아주 작은 양만 팔고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음식 가격이 비싸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1인분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인분의 절반씩만 파는 대신 가격도 반으로 낮춘 메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전 처음 알았는데, 자, 요즘 물가 상승률 정말 가파릅니다. 외식을 하려면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요. 이런 메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부담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외식 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네, 7.4%나 올라서 전체 물가 상승률의 1.8배,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외식 물가에 지갑 열기를 머뭇거리는 손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도 이제 방안을 마련한 거죠. 10,000원 안팎의 치킨 반마리만 시킬 수 있는 곳이나 햄버거 체인에서 내놓은 1,800원짜리 0.5인분 샐러드까지 프랜차이즈들도 이런 반인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음식점도 같이 합동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메뉴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지방에서 해학적인 피드백으로 전하는 이들의 청년들의 짠함을 그저 웃음으로만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이들이 놀이로 승화시킨 이 현실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성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